안녕하세요. 역사를 살아가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파티마 왕조와 유럽과 아라비아, 아프리카 북부의 거대한 영토를 세운 파티마 왕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티마 왕조는 샤파케이로 이스마일파 이슬람 왕조 파티마 왕조라고 불립니다. 4대 정통 칼리파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의 혈통을 이어간 시아파의 제6대 이마민 지파르 알 사데크의 아들 이스마일 빈 제파르를 시아파의 제7대 이마음으로 건조하는 분파가 이스마일파입니다. 이들은 정액적으로도 수니파 아바스 칼파조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들은 세계를 크로도바유 호마이야 왕조, 카이로의 파티마 왕조, 바그다드의 아바스 왕조로 선본하였습니다. 이후 오즈 튀르키의 수니파 셀주크 제국과 유럽 시자원에게 연이어 패배하고 국력이 실어가면서 11세기 쿠르드계 수니파 아이브 왕조에 의해 망하였습니다. 창시자인 이스마일파 압돌라 알 마우디는 이스마일파의 근거지인 시리아에서 모로코까지 이동해 세력을 넓히다가 1909년 북아프리카를 차지하고 있었던 아글라브 왕조를 전복시켰습니다. 튀니지의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알 마우디의 영향은 곧 리비아 서부에서 모로코에 이르는 마그레브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초기 수도는 튀니지 동해안의 신도시 알 마우디야였는데 마우디 도시라는 뜻입니다. 927년에 모로코 샤파 이드리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북의 아프리카의 대부분을 장악하였습니다. 튀니지의 건국한 당시부터 마우디는 동시에 칼파라고 칭하여 동쪽의 아바스 왕조, 서쪽의 호우미아 왕조와 격렬하게 대려하였습니다. 파티마 왕조는 아바스 왕조의 영토를 계속 공격하였습니다. 특히 풍부한 재원을 보유한 이집트 지역을 얻고자 수차례 원정하였습니다. 파티마 왕조는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제4대 칼리프인 알무이즈 집권기에 이집트의 극심한 기근이 들어 군사력이 악화된 것을 기회로 이집트를 점령하였습니다. 당시 아바스 왕조에 충성하면서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아흐시드 왕조는 파티마 왕조의 하루 장군이 이끄는 정예군 10만 명을 이겨내지 못하고 969년 수도 푸스타트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936년 이븐 나이크가 집권한 이래로 혼란을 겪고 있었던 아바스 왕조의 바그다드는 결국 945년 말년 시아계의 12이맘파 고가인 부하이 왕조가 아바스 칼파의 이름을 입성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파티마 왕조는 마그라드의 반란과 맞이하고 있었던 터라 아바스 왕조는 한국 교체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파티마 왕조는 정말론적인 마오리 사상을 세웠지만 곧 이를 멸리하고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더 중점적으로 두며 계속 제국으로 번뇌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순위파학자들을 또 보용하였고 동시에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 파티마 혈통을 입증하라고 노력하였습니다. 969년 이집트를 정복하여 카이로를 건설하고 이곳을 수도로 옮겼습니다. 카이로의 초창기 인구는 약 10만 8천 명. 18,000명이었으나 도시가 점차 북쪽으로 확장되면서 극히 팽창해 약 30만 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13세계 도시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또한 전지반환을 거친 후 시타하기 시작한 이라크 지역은 10세기 중반 부하이 왕조의 침공으로
쉐락하이고 인도양을 통해 이어진 해상 실크로드는 페르시아만 대신 홍해를 통하게 되어 이집트로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7세기 초 동로마 사선 전쟁으로 아라비아 반도 서부의 히자즈 지역이 혜택을 본 것처럼 파티마 왕조 역시 반사 이익으로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인도 대륙에서는 목화나 사탕, 수도 등의 상품은 작물로 들어오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세기 1000년경 카이로는 아시아 개봉, 송나라 개봉, 콘스탄티노플 등과 함께 세계 최대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파티마 왕조는 지정의 인도양 양쪽에서 광범위한 무역망을 주도하였고 이집트의 노동을 발전시켜 이집트는 고대 이후 역사상 최대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동남아 제국은 좋은 길을 맞아 시리아를 수복하고 예루살렘까지 위협하였지만 파티마 왕조는 다마스쿠스를 탄환하고 시리아 남부를 점령하여 동남아 제국의 남전을 저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마 파티마를 축으로 해서 함단 왕조, 마란 왕조 등의 소국들이 공존했던 레반트 및 동지중해에서의 세력 경쟁이 튀르키예나 수니파 셀주크 제국이 진출한 11세기 중반까지 100년 가까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시기 파티마 왕조는 이베리아 반도와 메소포타미아, 이란 고원을 제외한 이슬람 대부분을 지배하게 하면서 수니파 무슬림의 충성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파티마 왕조는 내부의 반대파 동남아 제국 그리고 중앙아시아로부터 세전하는 셀주크 제국에 연이어 패배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대외적 어려움에 영향을 받은 파티마 왕조 내부도 당연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은 갈수록 커져갔고 베르베르인, 튀르키인, 수단인, 리비아인 부대 간의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란 군대 내 세력 간의 불안은 1020년대에 들어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이집트는 분파 간의 싸움으로 무정무 폭정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기근과 전염병이 계속되어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1048년 북아프리카의 지리 왕자가 파티마 왕자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여 왕조의 발상제를 빼앗겼습니다. 동쪽과 서쪽 지역은 새로 나타나는 침략자들에게 뺏겼습니다. 1060년까지 이집트는 계속된 강으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이 감소로 인해 파티마 왕조 내부의 갈등은 결국 극에 달하게 됐으며 1090년대 파티마 왕조는 유럽 십자군의 대규모 침공으로 레반트와 시리아를 성실하였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지배력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1세기 말에 이르면서 파티마 왕조의 영령이 이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1072년 갈파는 파티마 왕조를 구하기 위해 바드르 알 자밀리를 카이로로 초청하였습니다. 1074년 바드르 알 자밀리가 칼리파의 초청을 받아들여 카이로로 들어와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의 휘하 장교들은 주요 장군들을 뻐저리 잡아들여 죽였다고 합니다. 알 자밀리는 군 총사령관 보교단의 단장 아지르의 직함을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권력을 모두 장악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파티마 왕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잠시나마 왕조의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이집트는 군 총사령관을 수마를 하고 그의 군대에게 지배받게 되었습니다. 바드르 알 자빌리의 번영은 세습됐고 그가 죽은 뒤에는 그의 아이들이 죽은 뒤에는 군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바드르와 그의 후임자들은 거의 1세기 가까이 파티마 왕조를 몰락의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바드르는 셀주크 튀르크의 패권 도전에 대응했으며 시리아와 아라비아 반도 등에서 정가 무력을 사용하여 자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갔습니다.
바드라 그의 후임자 덕분에 파티마 왕조는 몰락의 위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계속되는 반란으로 궁정은 쇠퇴하고 시리아에서는 파티마 왕조의 군대가 패배를 거듭하였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지지 세력이 형편없이 줄어들었습니다. 1991년에는 노르만족 진국으로 시체한 삶에 대한 영향력도 서서히 성실하게 시작하였습니다. 제국의 외곽 지역은 사실상 그 지역의 장군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1994년 칼리파들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1994년 칼리파인 우스탄 시리가 봉화 죽은 뒤 새로운 칼리파를 선택할 인물은 바로 알 아프탈이었습니다. 예전에 알 무스탄 시르는 자신이 마다들어서 이스마일 파의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나자르 후계자로 지명하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자르의 동생 허마드는 지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후임자가 나타날 경우 그게 전적으로 매달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아프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자기 누이 동생과 아마드를 결혼시킨 후 알-무스탄 시르가 부모 죽자 이후 아마드를 알-무스탈리라는 칭호를 가진 새 칼리파로 선포하였습니다. 알-아프달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이스마일파는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이라크,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하던 하산의 사바흐의 이스마일파 포교단들은 새 칼리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카라에 있던 파티마 왕조 본국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 뒤 하산의 사바흐는 새로운 이스마일파 세력을 일으켰습니다. 시리아 지파의 이름을 따서 아사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니자르와 그 후손들을 정확한 이맘이라고 선포하고 카이로의 칼리파들에 대해서는 천탄을 잘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파티마 왕조의 세력은 선선적이라고 말했으며 심지어 이집트에서마저도 새로운 칼리파에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알-무스탈린을 인정했던 예멘의 이스마일파 교도들도 1130년 알-무스탈리의 아들인 알-아말과 아산파에게 암살을 당한 뒤 그의 사촌인 알-하피즈가 칼리파의 발에 오르자 칼리파 왕의 관계를 끊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멘인들은 알-아말과 남긴 어린 아들이 몸을 숨기고 있는 이마미라고 주장하며 카이로의 알-하피즈와 그의 계승자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172년 마지막 칼리파가 죽은 뒤 민목상의 아지르인 살라딘이 이집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권력을 상실한 파티마 왕조의 칼리파 직위는 공식적으로 철폐되었다고 합니다. 이상 북아프리카의 아라비아 반도까지 세력을 넓혔던 파티마 왕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